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서울시 신유형 서류한 기법 인바스켓 문서 작성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사무관급 인바스켓이 2025년에 개편이 되면서 굉장히 응시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걱정이 될수록 기본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 작성 접근법의 기본 원리는 빨리 쓰기가 아니고 침착하게 생각해서 쓰기입니다. 많이 쓰기가 아니고 필요한 것만 생각해서 쓰기입니다. 이 생각하기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생각해서 써야 된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역량평가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시험이니까 평가니까 제출해야 되니까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뭔가 문서를 쓰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문서에 써 놨다면 어떻게 되냐면 90분의 자료 파악 문서 작성 시간 이후에 15분 동안 평가위원과 질의응답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15분 인터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접근법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60분 동안 생각하고 30분만 쓰기입니다. 두 번째는 과제 1, 2 끊어서 하지 않고 통합해서 하기이고요. 세 번째는 서로는 간략하게 핵심만 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서 양에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첫 번째 접근법 60분 동안 생각하고 30분만 쓰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바스켓에 총 주어진 시간이 90분입니다. 이 90분 중에 60분 동안 읽기, 생각하기를 하고 3분의 2의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남는 30분, 이 시간만 투자해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 배분을 보면은 쓰기 시간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기 시간을 앞으로 당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각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읽고 바로 쓰게 됩니다. 그럼 쓰면서 뭔가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하고 쓰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사실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시험장에 가면은 과제 수행실에 여러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럼 옆에서 누가 키보드로 뚜다다다다 타이핑을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막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나도 따라서 뭔가를 뚜다다다다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냐면 이 뚜다다 타이핑하는 사람이 사실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뭔가를 쓴다는 거는 뭘 써야 할지 생각하기 전에 무언가를 쓴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뭘 쓸지 구상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뚜다다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제 내용을 현황에다 그대로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CV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제 상황, 문제 상황, 이 시뮬레이션에 주어진 상황이랑 상관없이 그냥 미리 암기해 놓는 것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구태여야 하는 표현, MOU, 홍보, TFT, 협의체,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쓴다는 게 왜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인식 개선을 써놨어요. 해결 방안으로. 그러면 15분 질의응답할 때 물어봅니다. 누구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데 그냥 허전해서 인식 계산을 써놨다면 그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뭔가를 쓴다는 것이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60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3분의 1 시간, 3분의 1이 되는 30분 동안만 문서를 쓰는 시간 배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과제 1, 과제 2를 끊어서 하지 않고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 1 각각이 있으니까 반을 나누어서 45분씩 하자,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5분 동안 읽기 생각하기 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45분 동안 읽기 생각하기 쓰기를 해야 됩니다. 이 45분을 단순 계산 3으로 나누면 15분이 되는데, 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안할 게 있는데 각각이 너무 작은 시간 단위로 쪼개집니다. 단순 계산하면 15분밖에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 45분 동안 어쨌든 하기로 시간 배분을 해놨는데 읽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쓰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 생각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쓰게 된다는 거죠. 붙여넣기를 하거나 미리 암기한 걸 쓰거나 구태의연한 표현을 쓰거나, 그래서 인터뷰 질문에서 물어보면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쓰게 된다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45분 동안 무사히 과제 1을 끝냈다고 해보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일에 45분에 끝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과제를 읽기를 시작할 때 45분밖에 안 남아서 이 읽을 때 사실 마음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눈으로는 무언가 읽고 있지만 사실상 혼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제 2를 읽을 때는 시간이 90분 남았으니까 그래도 침착하게 읽을 수 있는데, 과제 2 때는 45분 동안 45분 남은 상태에서 읽으려고 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기를 해야 될 단계에서 시간 없는데 언제 생각하고 앉아있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쓰기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1, 2를 통합해서 생각하고 쓰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제 2를 읽다가 과제 1에서 읽은 내용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 2에 대해서 생각한 문서를 쓸 때 이 주어진 자료를 뺏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암기해서 안 본 상태에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역량평가는 암기력 테스트나 받아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제 1에서 읽은 내용을 다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면은 구조를 잡고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읽었지 뭔가 이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의미가 무엇이니까 난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상이 없는 상태인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읽어도 기억이 안 나는 이유, 건망증인가?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 이어서 추천 영상에 뜨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60분 동안 과제 1, 2 통합해서 읽고 생각하고, 그러면 30분이 남는데 30분 시간 동안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무리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만큼만 쓰는 것이 추천해 드리는 접근법입니다. 세 번째 접근법은 서론은 간략하게 핵심만 쓰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보고서의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서론, 결론은 핵심만 쓰고 본론이 몸통이죠. 뭘 어떻게 해서 해결할지 실감나게 집행할 수 있게 쓰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량평가에서 문서 작성 패턴을 많이 보면은 서론이 엄청 길고
본론, 결론은 짧고 이렇게 가분수로 되는 밸런스 깨진 문서가 굉장히 많아요. 서론이 본론에 비해서 지나치게 길고 장황하고 수치, 고유명사 이런 거 전부 다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는, 그래서 서론이 긴 문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론에 투자할 시간이 없으니까 해결 방안 정작 나와야 될 부분은 구태의연하고 당연한 얘기 두 줄 쓰고 끝나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황을 길게 써서 A4 용지를 때려 메꾸는 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해결 방안,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는 고안하려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전두엽이 막 지끈지끈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그냥 현황을 있는 대로 옮겨 적는 건 쉽고 간편하고요. 그렇게 해서 A4 용지를 많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론을 길게 쓰고 싶다, 이 유혹을 참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일단 다 적어 놓고 보자. 이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면 서론에 너무 쓰는데 시간을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깨진 문서를 쓰게 됩니다. 네 번째 접근법은 문서 양에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문서 양은 과제 1, 과제 2 각각 한 페이지씩만 쓰는 겁니다. 이번 신유형부터 문서 작성을 각각 과제별로 2페이지로 제한한다, 이런 시행 방안이 생겼는데, 2페이지로 제한한다는 것은 2페이지를 넘게 쓰면 페널티를 준다는 거지 2페이지를 못 채우면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페이지로 제한한다는 게 2페이지를 채우라는 의미는 아니죠. 1페이지만 쓰면 벌칙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죠. 그래도 시험인데 뭔가 많이 쓰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문서 양 많다고 점수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서를 쓰게 될 때 과제 1에서 한 페이지 쓰고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1.2페이지를 쓴 상황이 되었다고 해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전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1.5페이지까지만 채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5페이지를 채우려고 뭔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제 2를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다 소모해서 과제 2는 어떻게 되냐면 구태의연하고 당연하고 뻔하고 아름다운 얘기 두 줄 쓰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2를 썼을 때 0.1페이지밖에 안 나왔다, 내가 쓰고 싶은 얘기 다 썼는데 0.7페이지밖에 안 나왔다 하면은 그냥 과제 2로 넘어가십시오. 0.1페이지든 1페이지를 딱 썼든 1.2페이지가 나왔든 내가 할 얘기 다 했으면 그냥 냉정하게 딱 자르고 과제 2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제 2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될까봐 과제 2를 먼저 쓰자 하면은 과제 2에서 또 1.5페이지 채워넣고 과제 1은 구태연하고 당연하고 아름다운 얘기 두 줄 쓰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2를 하여튼 1.5페이지는 채웠다 하는데 과제 2는 거의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뻔한 얘기만 두 줄 쓰게 되면은 이런 양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이 첫 시행이다 보니. 그래서 과제 2를 했는데 2는 못하고 과제 2는 했는데 2를 못하고 이런 양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과제 1, 2 각각 분량이 어떻게 되었든 내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다 집어넣었다, 이게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과제 1에서 1페이지 딱 채우고 과제 2는 0.7페이지밖에 안 되었다,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과제 1에다 몰빵하느라 과제 2는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보다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과제 1에서 0.7페이지밖에 안 나왔다, 그래도 그냥
할 얘기 다 했으면 과제 2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문서의 양이 과제 1, 과제 2 각각 한 페이지씩만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울시 2025년 신유형 서류항 기법 인바스켓 문서 작성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